지난 시즌 리그 17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토트넘은 현재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즌보다 순위가 조금이라도 올랐으니 팀 분위기는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손흥민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정상적인 일정 소화가 버거워지자 리그를 포기하고 유로파 리그 우승에 모든 사활을 거는 올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도박은 성공했고 비록 리그는 17위를 기록했지만 수십 년 만에 유로파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나름의 성과를 거둔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 상황이 다릅니다. 다시 선수 보강을 하며 리그 상위권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팬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리그 순위는 맨유보다 더 떨어진 11위인데 경기력은 14위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성적도 2승 2무 1패로 자력 16강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카라바오컵은 이미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최근 성적을 보면 리그에서만 5경기 연속 무승을 거두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한 최근 11경기에서 거둔 승리는 단 1승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에게 연달아 패배할 때는 단 2경기에서 무려 9실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으며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기마다 대량 실점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홈으로 돌아와 풀럼을 상대해봤지만 골키퍼의 실책까지 더해지며 2실점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안방에서 풀럼에게 무릎을 꿇는 굴욕까지 맛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토트넘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다음 상대인 브렌트포드나 노팅엄을 만나더라도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팬들도 경기를 보러 갈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올 시즌 토트넘은 관중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018년 새 구장 개장 이후 최악의 관중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토트넘은 맨유, 웨스트햄 다음으로 많은 관중을 수용하던 팀이었습니다. 경기장 크기가 3번째로 컸고 그 큰 관중석을 거의 대부분 채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토트넘이 손흥민을 붙잡지 못하면서 벌어진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손흥민은 2025년 1월 재계약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토트넘에서도 제안을 했지만 협상은 무산되었고 결국 손흥민은 토트넘에게 이적료를 안겨주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잔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내놓았었습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고 선수 보강을 통해 전력을 더 강화한다면 강팀에 어울리는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손흥민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달성해야 할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에도 불구하고 또 손흥민의 가치로 토트넘이 벌어들인 수익이 수천억에 이르렀음에도 구단은 손흥민에게 프리미어리그 최고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새로운 무대를 선택한 이후에도 그는 토트넘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토트넘이 시즌 초반 잠시 3위에 올라있을 때 손흥민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토트넘에 꼭 다시 돌아가 팬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즌이 예상보다 조금 일찍 끝나면서 손흥민은 곧바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토트넘의 상황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일정을 변경해 최대한 빠르게 런던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을 아름답게 보내주더라도 경기 결과가 참혹하다면 손흥민의 마지막 런던 방문이 슬프게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트넘 구단 측에서도 이를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토트넘은 관중 수익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필 지난 챔피언스 리그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8년 만에 최악의 관중수를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되었습니다. 6만 2천석 관중석에 고작 4만 명 정도가 입장한 겁니다. 텅 빈 관중석이 너무 어색해서 당시 중계 카메라는 계속해서 빈 좌석을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영국 언론들도 당황하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의 가치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떠나보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새 구장을 완공하기 전 화이트하트 레인 시절에는 3만 6천석 규모의 경기장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가득 채울 수 있었던 토트넘이지만 웸블리 스타디움을 빌려 경기를 치를 때는 챔피언스 리그 단골팀이었고 유럽 최고 공격진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데스크 라인이 가동되던 일시적인 전성기였을 뿐입니다. 최신식 경기장을 보유했을 뿐이지 지금의 토트넘은 냉정하게 말해 에버튼 정도의 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에버튼이라는 팀은 리버풀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리버풀에게 대부분 참패를 당하는 팀이고 골수 팬이 많아 최근 5만 녀석 규모의 최신식 경기장까지 완공하며
구단의 발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뉴 감독을 거쳐 웨스트햄의 컨퍼런스 우승까지 이뤄낸 모예스 감독을 영입해 현재 10위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에버튼은 지난 10년을 봐도 꾸준히 잔류 싸움을 하며 중하위권을 맴도는 팀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강등권과 승점 2점 차로 겨우 잔류에 성공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버튼이 현재 토트넘보다 한 단계 순위가 높은 팀입니다. 토트넘의 감독은 어떻습니까? 하위권 팀을 중위권 정도로 성장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토트넘의 현 감독은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더니 경험 부족을 드러내며 토트넘을 나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꾸준히 그래왔습니다. 무리뉴 감독에게 당시 스쿼드로는 불가능한 우승을 요구하며 말도 안 되는 압박을 가했고 2년 차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가형 선수들만 대거 영입해줬습니다. 그래놓고 무리뉴 감독을 믿지 못하고 내쳤습니다. 이후 중하위권 팀을 중상위권으로 올려놓은 감독을 데려와서 4개월 만에 경질시키고 명장 콘테를 데려와서는 선수 영입에 제한을 걸어놓고 성적만 바랐습니다. 결국 콘테 감독이 스트레스가 폭발해 떠나버리는 일이 무한 반복 중인 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에버튼 정도의 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에버튼도 3년 동안 안첼로티라는 명장을 감독으로 둔 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이적 소감을 말할 때 토트넘을 B클럽으로 칭했습니다. B클럽들은 선수들의 주급 규모도 이적료 사용도 차원이 다른데 토트넘을 B클럽이라고 할 때마다 낯간지러웠습니다. 단지 손흥민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B클럽이 되길 응원했을 뿐이지만 이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단지 손흥민을 보유한 것만으로 B클럽의 옷을 입었을 뿐이었고 손흥민이 이적하니 단 4개월 만에 제대로 발가벗겨지며 에버튼 정도의 중위권 팀인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때 재계약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과연 손흥민의 무조건적인 재계약 거부였을까요? 토트넘의 제안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손흥민을 B클럽 에이스에 맞는 대우를 했다면 손흥민이 떠났을까요? B클럽 에이스 대우란 최소 주급 35만 파운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추측하길 20만 파운드로 동결하거나 오히려 주급을 낮추면서 제안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단은 더 잘해주고 싶지만 구단의 방침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핑계를 댔겠죠. 그렇다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걸까요? 아니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떠나게 만든 걸까요? 그 후폭풍으로 토트넘은 지금 이렇게 처참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관중 수 추락, 매출 추락, 성적 추락, 팀 퀄리티 추락. 본래 에버튼 정도의 팀이라는 토트넘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토트넘이 손흥민을 잡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했던 금액은 연간 150억 원 정도였습니다. 2년에서 3년 재계약을 했더라도 300억에서 450억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토트넘은 고작 그 돈을 아끼려다 손흥민 대체자를 영입하는 데만 무려 9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손흥민이 안겨준 이적료를 뺀다 해도 단 한 시즌 만에 500억 원을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게다가 그 비싼 대체자는 형편없는 실력으로 팀에 손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손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팀워크는 붕괴됐고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마케팅 카드가 사라지자 관중 수는 급감했고 광고주들마저 줄줄이 등을 돌렸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최소 매년 1,000억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존재감은 거품으로 가득 찼던 토트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일시적이라도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복귀합니다. 과연 그가 런던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토트넘에 다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그 순간을 지켜보겠습니다.